걸 보면요. 전 사실 요새 그냥 제가 솔직히 말하면 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취재 편의점 상당히 제가 격조 있게 품격 있게 하고 싶은데 대한민국 요새 전체가 디스패치가 됐어 지금. 완전히 막 썬데이 서울 같아. 네. 막 뭐 주술사에 무사에 막 너무 창피해가지고 다 제가 읽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의원님이 그냥 읽어주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침실상공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왕조 시대도 아니고 예? 창피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데 자 이게 지금요 그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들 이게 이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김건희 여사 뭐 알아누웠다 어쩌다 하더니 사흘 만에 나왔어요. 그 사진 좀 보겠습니다. 예, 바로 그 폴란드 대통령 내외 왔을 때 김건희 여사 이렇게 빨간 셔츠에 까만 그 치마 정장. 수트를 입고 이제 나왔고요. 아마 저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뭐 로고 박혀 있네. 알아누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저런 정보를 또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또 저 같은 순진한 기자는 또 대통령실 얘기를 듣고 또 보도를 합니다. 알아누웠다, 병원 간다, 입원한다, 뭐 입원으로 정리한다. 알아 누웠으나 초인적인 국가 나라 국정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셔 나오셨나 보지 뭐. 아, 그러니까 저는 전날 그 주변에서 취재한 내용을 얘기해서 알아누웠다. 진짜 그런 줄 알았더니 떡하니 저렇게 나타나서 아 진짜 안 알아놓으셨네. 예. 그 명태균 씨하고 제가 어제 통화했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 원래 뭐 밥을 잘 안 먹는데요. 뭘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래요. 뭐 그런가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자 지금 보면 의원님 9월 5일부터 시작된 이 명태균 게이트가 여론 조작, 그 다음에 공천 개입, 그리고 창원 산단 문제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범법 행위.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봐서는 지금 뭐냐면 이게 그 정치자금법 위반, 즉 3억 6천만 원어치 그 이거를 해주고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았다. 네. 라고 하는 게 지금 구두로 이렇게 명태균 씨의 이 녹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의 예. 폭로와. 근데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왜냐하면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면 근데 약간 각을 틀어서 이렇게 보면, 자 선관위에 보고되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지출되지 않은 돈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네. 그럼 이건 뭐냐? 아니 난 개인이 내가 야 여론조사 해갖고 와봐, 나 좀 볼게. 이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개인 채무예요.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개인 채무예요.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 3억 7천의 개인 채무가 윤석열과 명태균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의 사실관계는. 예. 이거 공적으로 신고를 했으면 정치자금법에 관할을 받지만 신고를 안 했어. 자 그럼 개인 채무라고 칩시다. 개인 채무면 개인 채무를 면제받은 대신에 그 공직 후보자의 지위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죄가 성사가 돼요. 특가법상 뇌물이에요. 심지어 특가법상.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 특가법상 뇌물이 됩니다. 3억 7,520만 예, 원. 3억 7천이니까 네. 그럼 특가법상 뇌물은 처벌 수위가 어떠냐? 네. 10년 이상 무기예요. 무기징역이에요? 네, 10년 이상 무기. 야. 10년 이상이에요. 최소가. 최소가. 아무리 그 법원에서 재판부가 감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10년 이상 무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정치자금법이나 그 선거법은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 문제도 하나도 안 걸려요. 그런데다가 처벌 수위도 훨씬 높아요. 와. 예, 특가법상 뇌물죄 성립 소지가 굉장히 높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막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커요. 크다. 예. 이게 제일 커요. 예. 제일 큰데 예. 제가 마지막으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제가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들이 쭉 있는데 국감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갔는가를 보면 네. 지금 이거를 명태균과 김영선을 뭘로 하고 있냐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반띵. 맞아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창원지검에서 맞아요. 창원지검 형사 4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예. 강혜경 씨가 한 서너 번 이미 그 출두를 했잖아요. 압색도 네, 다 네. 당하고. 예. 근데 여기 창원지검장이 누구냐면 정유미예요. 정유미. 그러니까요. 정유미 검사장. 예. 근데 정유미 검사장은 찐윤 중에서도 찐윤이고 왜 지검장까지 갈 수 있었느냐에 네. 대해서 소위 이제 그 조국 사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시절, 네. 그 다음에 또 그 임은정 이규원 네. 이럴 때 2%세 하루가 멀다 하고 글을 썼던 글을 썼던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검사 같지도 유명한 않은 사람입니다. 것들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일배 수준에 가까운 악담을 이 프로세스에 막 그 짓거렸던 분이세요. 네. 막 이야기했던 분이세요. 예. 이분이 근데 곽규택 의원이 현재 명태균 씨 관련 수사를 5명이 하고 있는데 이재명 때는 70여 명이 붙어서 했다. 창원 인력상 명치 수사 감당 못할 것 같다. 서울로 사건이 이송하든지 해야 한다라고 곽규택 의원이 얘기를 해요. 곽규택 의원이. 예, 곽규택이 완전 친한이거든. 그렇죠. 예, 예. 검사 출신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정유미가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중이다라고 국감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21일 대검 국감에서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창원에서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필요하다면 창원의 인력을 보강해 주겠다. 창원의 인력을 보강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야. 명태균 그 김영선으로 수사를 저는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이 정도 규모,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의혹 사건이라면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야 될 그렇습니다. 일이거든요. 서울로 와야 됩니다. 예, 서울로 오고 특수본 예. 만들어야 예. 돼요. 그 이창수 전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사건 이런 거 전부 다 서울로 다 갖고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즉 지금 저쪽에서는 정유미 지검장이 이제 집행위원장으로 해서 명태균 김영선 사건으로 폭을 좁혀서 명태균 씨를 저는 예, 입을 닫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조만간 구속시키는 방향으로 정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정유미 지검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21일 대검 국감시의 발언을 보면 네. 이거를 서울로 갖고 올 생각이 없고 창원에서 벌어진 반띵 사건 반띵 정도로 사건. 예.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의심이 든다. 예, 그런 의심이 든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중앙일보가 오늘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명태균 수사 왜 이리 더디냐 살펴봤더니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의원님께서 형사 4부에 배당한 걸로 우리는 형사 다 4부. 예, 알고 있었는데 창원지검이 이 사건을 형사 4부 대신 수사과에 배치를 했는데 아 그래요? 예,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야. 아침 나온 건데 수사과는 창원지검 조직도상 사무국 산하로 검사 없이 수사관으로만 이루어진 조직이다. 야, 이거 뭐야? 이거 확인해 봐야 돼. 예. 현재 창원지검 형사 4부 예.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수사 중. 네. 지금 그다음에 지난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 추가 투입.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창원지검은 뒤늦게 이 사건을 형사 4부로 옮기고 수사 인력 증원을 요청해서 지난 17일 대검 부산지검 공안 전문 검사 1명씩 파견을 받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17일 날 이거 네. 그거네. 네. 10월 17일 날 대구 그 고검에서 이후네. 국감이 그 있었어요. 이후. 네. 아. 그러니까 국감 그 이후. 앞두고 네. 아니지. 앞두고. 17일 앞두고 네. 우리 형사 4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입에 단내 나도록 수사 중이다. 인내를 예. 갖고 기다려달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을 저희가 열심히 스크린해서 수사하는데 참고하고 있다. 일단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국감에서 발언했어요. 그러니까 국감에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미리 수사학과에서 형사 4부로 배당하고 옮겨놓고 예. 추가 배정 받고 예. 국감 가서 오후에 그렇게 발언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건을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면 검사들이 배속되어 있는 형사 4부가 됐든 몇 부가 됐든 옮겨서 그랬어야지. 거기서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수사과에서 뭉개고 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나고 예, 국감을 예. 앞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조치한 수준인 거다. 그렇게 보여요. 예. 그게 타임라인에 맞는 그러네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원지검은 앞서 이제 정유미 지검장의 의지나 뭐 이런 것들이 관철이 돼서 이 사건을 최소화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데 겁니다. 예, 의혹의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예,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님 화이팅. 요새 화이팅이 유행이에요. 한동훈 예? 화이팅. 한동훈 화이팅. 근데 지금 제가 시간이 벌써 38분이어서 큰일 그러네요. 났네. 다 못 국감하러 가야 여쭤봤는데 돼. 국감하러 가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특감을 하자는 거예요. 한동훈 특감 같은 대표는. 소리 하고 있네. 다 늦었어요. 다 늦었어요? 늦었어요. 네. 지금 특감 무슨 특검의 그 네. 수사 대상이 차곡차곡 늘어나는 중에 무슨 네. 특감이에요. 특감은 미래를 위해서 특감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가되 이것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만 네. 그 김건희 여사의 과거를 사실 규명을 하고 단죄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보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일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 독소조항과 관련 본인들 특검법을 또 내겠다고 하고 있고. 내라고 하세요. 아니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200석을 넘겨서 이게 특검이 관철되는 전국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혁신당이 보는 아이디어는 어떤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특검 대신 특감을 하자고 하고. 그 택도 없고요. 그 개혁신당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택도 없고요. 어떻게 그냥 해야 됩니까?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그렇게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한꺼번에 다 같이 쓸려 내려갈 것이다. 누가 뭐래도 V3였습니다. V3였던 사람이 이제 와서 한동훈은 V3였다. 예, V1, V2를 아니 V0, V1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 분리가 안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새가 없어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쇼만 하잖아. 먹튀쇼, 언론용 발언만 하고 책임 있게 뭘 하질 않잖아요. 네, 지금도 네. 자기 친한을 모으겠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세과시 이상도 아니고 그 세과시가 친윤 쪽을 압박할 만큼이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네네. 원내와 원외의 동시 병행 전략이 필요하다. 당장 내일 저희들이 이제 그 탄핵 지금 당장 탄핵 지금 당장 그 검찰 해체를 네. 주제로 해서 기치로 해서 서초역에서 네.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은 그 일주일 뒤인 11월 2일 날은 민주당도 독자 집회를 하고요. 네. 그래서 광장의 열기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네. 광장을 하나로 모아서 더 큰 광장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네. 것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계속해서 언론과 또 국감을 통해서 땔감을 계속 공급을 해야죠. 네. 여론을 더 이렇게 끌어오르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원내에서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 저는 구체적으로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 자, 역사 앞에 죄 짓지 말자. 더 이상 안 된다. 나라 망하는 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해서 찬성 표결할 수 있게 만들어야죠. 네. 앞으로 한 달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네. 11월 14일 뭐 저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언론에 공론화가 됐으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11월 14일 날 본회의에서 첫 표결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네. 11월 28일 날 재의결 표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28일 날 재의결 표결은 비실명이기 때문에 무기명 예. 투표이기 때문에 네. 이때 무기명으로나마 무기명이라고 하는 보호 장치가 있으니까 뭐 물론 색출하려고 하겠지만 네. 그거 뭐 어떻게 색출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된다. 네. 이것을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서처럼 우리 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야당 지도부는 열심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설득해야 된다. 참 그 또 뜨거운 11월이 되겠습니다. 14일 첫 표결 안 되면 28일 날 재의결하고 이 재의결 국면에서 한동훈 대표 친한계 쪽에서는 35표는 모았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아유, 저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18.4% 아니 친한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를 협박용으로 쓸 게 아니라 실제 사용을 해야죠. 그럼 특감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물론 빌드업일 수 있어요. 아니 예. 특감도 안 받아? 그러면 특검에 특검. 우리 찬성할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빌드업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화이팅. 그러니까요. 지금 어쨌든 다시 또 11월 뜨거운 전국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보도해드린 내용만 종합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낯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는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되는 것이냐. 네. 정말 시리아 방송대국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의원님 오시니까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지금 53만 7,967명인데요. 예. 10월이 가기 전에 60만 달성을 위해서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요. 여기 그 광고도 잘 되는 곳이니까요. 예. 광고주님들은 이 광고를 통해서 구체적인 힘을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곡성 멜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지금 연락은 해놓고 있는데. 네, 상생하는 방송 하고 싶습니다. 예, 광고주 여러분들도 연락 주시고요. 네. 네, 아유 창피해라. 어쨌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